반갑습니다. 저는 조원영 건축사입니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활동의 큰 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순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매긴다면 중요도에 따라 식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먹어야 사는 거고 또 자기가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관계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옷을 입을지가 달라지듯이 의는 사회적 관계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까 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식이나 의 부분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아세요. 그런데 주에 대해서만큼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하게 됐고요.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가진 나름대로의 컨셉과 또 어떤 창의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건축을 어렵지 않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채널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말이 운영이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블로그를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날 블로그가 저품질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검색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글 올리는 것도 좀 뜸하게 되고, 그러면서 브런치를 하게 됐죠. 근데 브런치를 했을 때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첫 글을 올렸는데 첫 글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아마 지금 몇십만 정도 됐을 거예요. 당시 첫 글의 제목이 30년 후 최고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라는 글이었어요. 그 글이 조회가 굉장히 많이 되고 오랫동안 상위에 노출이 되고 다음이라든지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됐죠. 그 다음 세대가 필요한 그 집을 짓기 위한 그런 산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글이었는데, 그게 이제 브런치에서 이제 열심히 많이 사람들이 보게 되고 글도 많이 읽게 됐었어요. 그런 후에 이제 저는 이제 브런치에 글을 계속 올리기도 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영상의 소비가 많아지는 시대가 되니까 제가 가진 생각을 영상으로 또 이렇게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유튜브를 얼마 전에 시작을 했고, 짧은 그런 스크립트들을 모아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사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하기도 했지만은 길게 하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이제 다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쉽진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그게 생산활동이 아니면서도 소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때로는 올리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도 좀 있죠.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는 재능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가진 두 가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재능은 저희 손재주. 어렸을 적부터 저는 목수가 되고 싶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건축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그 소원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목공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재능은 제가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재능에 집중을 했는데, 한 3년이나 4년 전쯤 목소리도 내가 가진 재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소리가 특별히 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사람의 기관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일 늦게 늙는 게 목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우들 보면 70대
뭐 이렇게 그 나이가 드신 분들도 청년의 목소리를 내거든요. 또 어린이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져도 목소리로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도 목소리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또 강의도 목소리를 사용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는 훈련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낭독 교육이라든지 성무 그 과정 짧은 거 있잖아요. 긴 거 말고 짧은 과정을 통해서 약간의 트레이닝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진 재능에 약간의 훈련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따로 강습법, 교육법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재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는 또 내는 방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끊어읽기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을 받으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가급적이면 저도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 설계를 시작한 것이 1992년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설계를, 물론 대학도 건축학과를 나왔죠. 그리고 설계를 92년도부터 해서 건축사 면허를 1997년에 땄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어요. 20 몇 년, 한 3, 4년 됐나요? 건축사로서 계속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저의 이제 본업이에요.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어떤 그 건축을 하면서 설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컨셉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제가 설계하면서 사람에 집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삼풍백화점 붕괴였죠. 그 삼풍백화점이 1995년 6월 29일에 붕괴가 됐어요. 날짜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사건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줬는데요. 그때 저는 삼풍백화점 붕괴됐었을 때 거기서 제가 현장으로 바로 쫓아갔었고, 그리고 헌혈을 하러, 지금 이제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예전에는 강남 성모병원이었어요. 그때 거기 가가지고 이제 헌혈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구조 활동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5층의 지붕, 6층 바닥 정도 되잖아요. 5층의 지붕이 지하 2층 깊이까지 따다다다다닥 완전히 시루떡처럼 내려앉았어요. 뭐 그 이유나 뭐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지만, 무너지지 않은 또 옆동이 있었잖아요. 그 옆동의 지하를 통해서 이제 무너진 동까지 이제 가서 옮겨 다니면서 정말 기어다녔어요. 이제 틈이 없으니까 기어다니면서 조그만 틈이 있어도 거기다 소리를 질렀죠. 살아있으면 소리 좀 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다닐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건축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건축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건축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저의 건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회심점이 됐었던 계기였고요. 그런 후로 건물 설계를 할 때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것이 뭐였냐면 피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난 상황에서 피난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건축 설계를 이제 하게 됐죠. 물론 이제 건축물을 지어야 될 때 그 목적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저의 생각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애정하는 건축물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산에 있는 상록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상록 어린이 도서관은 그 현상 공모로 나왔었는데, 현상 공모 당시에 그 한 26개 팀 정도가 응모를 했어요. 제출을 했어요. 40개 정도 접수를 했고, 나중에 응모를 했다는 이야기는 설계안은 다 그 설계안을 만들고 모형까지 제출을 한 팀이 26팀 정도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당선이 돼서 지금 지어졌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산이었어요, 산. 안산의 상록구에 그때 당시 땅이 별로 없었는지 산을 줬어요. 도로에서부터 이렇게 언덕이 지는 산을 줘가지고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높이차가 19m 차이가 나는 진짜 산이죠. 그래서 굉장히 막막했어요. 와, 이런 데다 어떻게 설계를 하지? 근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층의 피난층화. 도로 레벨이 지하 1층이고요. 1층, 2층, 3층, 4층까지 계획을 했는데 경사가 세니까 전층에서 직접적으로 다 피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전층의 피난층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각 그 레벨에 맞게끔 맞닿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설계를 했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피난에 대한 부분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현상 공모에 임했는데 그게 이제 심사위원들 눈에 잘 읽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이 됐고 지금 아주 예쁘게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건물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확장되거든요. 내부에 서가도 커져야 되고 공간도 많아져야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축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도서관은 증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증축이 되면 모양이 바뀌잖아요. 모양이 바뀌면 처음에 디자인 의도가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축을 아예 처음부터 고려를 해서 건물의 크기를 좀 넉넉하게 크게 잡고 내부에 빈 공간들을 만들어뒀어요. 소위 필로티 같은 공간들을 층별로 이렇게 만들어뒀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어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으로 증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관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처음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증축이 되어서 지금은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됐지만 지어진 지 2년 만에 회원이 7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동네에서 애정받는 건물로 잘 이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설계자로서는 아주 뿌듯하죠. 가끔 안산 지날 때마다 일부러 들려보곤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